신차장, 신차장 아니지 신부장 이제 부장도 돼갖고 연봉도 올랐는데 투자해 투자. 어디 뭐 좋은데 있어요? 이게 산양삼 크릴 오일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귀한 거 있거든. 거기다가 나한테 1억만 넣어. 내가 한 달에 225만 원씩 따박따박 넣어줄게. 당신 생각해봐. 1억에서 지금 여러분. 지금 아니 잠깐 여러분 이렇게 대놓고 지금 여러분 투자 사기 지금 보고 무슨 1억에 225만 원 월씩 넣으시면 월 450만 원.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딘데? 2억 넣는데 따박따박 원금 보장되면서 450만 원이 나온다? 대박 아닙니까? 아니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냥 조용히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아니 지금 여러분 지금 놀라운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지금 총리를 하실 게 아니라 어디 우리나라 투자 담당하는 이런 부서 장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김민석 후보 청문회 오늘 어제 하고 오늘 하지만 저는 그분 슬로건을 바꾸면 됩니다. 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BC카드 옛날 광고 있잖아요. 부자 되세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 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청문회 통과되고 국민들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 좋은 거, 저 훌륭한 투자자들이라고요.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지금 파파돈 별명이 파파돈이에요. 파도 돈 얘기가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 파파돈이라고 지금 불리는데 여러 갈래의 의혹이 있는데 그중 한 갈래가 자, 왜 강신성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월 450만 원의 유학 비용을 받았느냐라는 질의가 어저께 나왔어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참 질문 수준도 개파이라. 왜냐하면 월 450만 원을 한 번 받았는지 1년 받았는지 2년 받았는지 이 기록도 없어요 지금. 그쵸. 기록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 저랑 똑같은 거 찾았어요. 제가 지금 오전 내내 찾았는데 450만 원을 얼마 동안 유학 기간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미국 러커스 대학에 갔을 때. 근데 이게 지리한 쪽에서 총액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 학교를 다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러커스 대학의 로스쿨의 박사학위 요것도 지금 제가 AI로 검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과정인지 불분명하다. 이 러커스 대학에서는 이런 로스쿨에서 법학 과정은 있지 않다라고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형사법 정말요? 박사인지 뭐 다른 분류가 조금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충 못 알아들으니까 로스쿨 박사학위다라고 지금 퉁치고 넘어가고 있는데 요것도 사실은 검증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만 일단 돈줄 먼저. 네. 지금 일단 450만 원도 월 450만 원 받았죠라고 하는데 당신은 지금 1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혹은 3년에 걸쳐서 월 450만 원씩 받아서 총액 얼마 받았다라고 질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질의가 안 나오고 있어요. 나왔습니다. 왜냐? 후보자가 자료를 안 내거든. 그렇구나. 예. 자료를 내야 사실은 근거를 갖고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대충 월 450은 맞기는 맞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서 질의를 했고 돈이 뭐냐 누구한테 강신성이라는 사람한테 450만 원을 일정 기간 월 450 간 거 나왔다. 왜 그게 뭐냐라고 물은 거군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나온 얘기로는 그럼 도대체 투자금이 얼만데 450만 원을 받았냐 뭐라고 해명했느냐 배추 농사에 투자를 하면은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전세금을 빼서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 돈에서 나온 수익금을 월 450만 원씩 나의 유학비용으로 보내줬다라고 어저께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뇌물이나 대가가 아니라 정당한 투자 수익이다. 그렇죠. 정당한 돈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트집잡기다. 그쵸. 이 말이군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제는 원금이 얼마였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투자금 얼마였다는 얘기는. 근데 이제 오늘 전세금 빼서 맡겼다라고 했죠. 오늘 나온 얘기는 2억의 전세금을 맡겼다라는 얘기인데 세상에 여러분 2억을 투자해서 월 450만 원씩 받는다. 우와. 자, 이 그림 어떤 그림입니까? 여러분들 왜 저 을지로나 종로 이런 데 지하도 쭉 걸어가다 보시면은 빈 공실 사무실에 산양삼 분양합니다. 크릴 오일 투자 수익, 퇴직금, 상담 이런 거 붙어 있는 데 있어요. 거기 보면 그랬군요. 거기 보면 2억에 45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하면은요 미어 터질 거예요. 지금 한 1억에 150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금 어쨌든 계산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2억이 원금 투자금이고 월 450이니까 연으로 치면은 한 6천만 원 됩니다. 5,400이겠군요. 그 정도만 되면은 6천 잡으면 30%거든요. 그렇죠. 2억에 6천만 원이니까 연 그러니까 이자만 배당만 하면은 투자 수익률 30%, 27% 투자 수익률 정확히 27%예요. 27%. 5,400이니까. 오, 암산의 천재. 27%면은요. 저기 모셔가야 돼요. 저기 고리대금업이야. 27%면. 27% 고리대금 아니고 만약에 정말 투자 수익으로 27% 올린다면은 여의도 가가지고 그 저기 여의도에서 뭐 연봉 몇십억에 땡겨갑니다. 당연하죠. 엄청난 투자 전문가입니다. 지금 27%의 수익률을 낸다? 이거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추 사업, 배추에 투자를 했는데 27%의 수익을 거둔다라고 하면 어떤 의문이 들어야 되냐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그 강원도에서 고랭지 그 배추 하시는 분들 저 전남 뭐 이런 데서 바닷가에서 해풍 맞은 배추 사업하시는 분들 왜 돈 못 법니까? 2억을 투자해서 지금 27%의 수익을 내는 정도가 되는데 왜 농가는 지금 그렇게 수익을 못 올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농가들로 지금 제가 그래서 2005년도 과연 그 정도 수익을 낼 정도로 배추 작황이 어땠나 하였더니 2005년도 배추 작황이 좋았대요. 가격이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가격이 낮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배추 작황이 나쁘고 배추값이 폭등하고 금값 배추 이런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주로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수익을 저 정도로 낼 수 있었는지. 이거 지금 우리 정강님 진짜 이분 똑똑하시다. 야 지금 김민석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가야 되겠다. 어머나 그렇군요.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가서 우리 국민 전체를 지금 그 저 몇 년 안 있으면 역전되는 연금을 맡겨야 되겠군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이런 금배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 지금 찬영 이인님도 올려주셨는데 찬영님 맞아요. 이건 정말 금배추 산업이지.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야 배추는 배추인데. 금배추 다른 배추구나. 다른 배추 아니야? 파란색 우리 저 배추잎 한 장만 줘봐. 배추 한 장. 사진 혹시 있어요? 지금 진짜 이런 사진이 돌아다닙니다. 그 배추가 이 배추인가요? 네. 금도끼 은도끼 배추로. 혹시 이 배추인가요? 네. 이 배추 농사인가? 저거 배추잎처럼 보이네. 초록색인 게.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월 450만 원 유학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가 물은 게 뭐냐면은 누구냐면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입니다. 그랬더니 배추 관련한 농사에 투자하면 수익이 생겨 미국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전세금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월 송금을 받았다. 그럼 자료는요? 제출드리기 어렵다. 왜 제출드리기 어렵죠? 자료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아니 그리고 자기 돈 2억을 맡겨서 그 배추 농사해서 저렇게 수익금을 받을 정도면은 뭐 어디 뭐 그 뭡니까 투자 계획서라든지 뭐 영농 투자 법인에 투자했다든지 아니면 뭐 냉동 창고에 했다든지 뭐 여러 있어야 될 텐데 그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지 그랬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어디 영농 법인에 투자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저기 유통업자들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양파 작황 나 좋을 때 사재기 하는.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투자했다면 그것도 도덕적으로 문제되거든요. 두리안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야 최근 몇 년 배추값이 금값이었는데 김민석한테 주느라 배추값이 금값이었냐? 아니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낙마할 것 같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한 건만 나와도 지금 거의 낙마할 건들이 너무 여러 건이 나와버리니까 일종의 부정의 불감증이 걸린 거예요. 불감증. 못 느낀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 생각도 해요. 지금 5개 재판이 걸려있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관련한 의혹에 비하면 뭐 이거 총리 후보 의혹은 아무것도 아닌가? 지금 김민석 후보 총리 후보 지금 그걸 사실상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있는데 내가 뭐 왜 나만 갖고 지랄이세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와. 정말 이게 우리가 인식하는 부패의 기준성 기준 혹은 부정의의 기준 혹은 부도덕의 기준점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보세요. 이게 과거 사례 같았으면 지금 자료를 안 내는 것만으로도 지금 당신 자격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아니 세상에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25%밖에 안 되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그것도 그 퍼센트로는 그런데 핵심적인 자료가 얼마나 나왔느냐. 이 문제 따지면 사실 핵심 자료로는 더 퍼센트가 전 떨어진다고 봐요. 그 25%도 그냥 필러 네. 거의 그냥 하나만한 자료들로 채웠단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된 게 그 뭡니까? 5년 동안 수입은 6천만 원밖에 없는데 네. 실제 재산은 7억 9천만 원이 증가했고 네. 마이너스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재산이 늘었는데 네. 그동안 쓴 거는 훨씬 많이 썼다. 이 네. 단순한 의혹인데 그 해명을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해명을 전혀 안 하고 네. 난 잘못한 거 없어. 네. 라고 지금 우기는 게 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자료를 지금 이를테면은 중국 칭화대 박사 과정 관련해서도 말입니다. 지금 출입국 기록을 정확히 내면은 될 거를 출입국 기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정리해서 따로 드린다라고 하면서 사적 문서를 냈단 말이죠. 엑셀로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냈습니다. 공적 문서를 안 내고 사적 문서로 낸 것을 이거를 자료를 냈다고 볼 수가 있느냐. 문제 아닙니까? 네. 아니 출입국 기록 같은 경우에는 달라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근데 대신 본인만 해야 될 겁니다. 네,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자기가 엑셀로 정리해서 냈는데 그 엑셀로 정리해서 낸 것도 보면은 도대체 어떤 기관에 칭화대가 어떤 대학입니까? 그 명문 대학에서 제대로 수업 일수도 못 맞추고 그리고 지금 논문 표절률을 돌려봤더니 41%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문에 대해서 학위를 줬다. 이거는 중국 정부로부터 칭화대도 역시도 중국 공산당 그 치하에 있으니까 어떤 아주 강한 특혜를 받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혜를 그리고 공산당이나 뭐 그 공산주의 정부들이 특혜를 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이 사람이 본국의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특혜를 줄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 민주당 정부가 친중성황 셰셰 정부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계속 이제 지금 그 부분이 워치를 당하고 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김민석 후보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영등포, 을이고 거기가 제일 가장 큰 또 저기 인구 비중으로 했을 때 중국 커뮤니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 후보는 또 그 누구보다도 어느 정치인 못지않게 중국과 커넥션이 있겠구나. 왜 칭화대에서 그 학위까지 그냥 쉽게 줬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칭화대 학위를 따져 보자는 건데 그거 바득바득 우겨가면서 충분히 딸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이죠. 아침 7시에 회의를 참석을 하고 8시나 9시 비행기를 탄다. 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국제선을 타는데 7시 회의에 참석한 후에 8시, 9시 비행기를 탄다? 그러면 7시 회의가 시작을 하면 딱 찍은 다음에 바로 달려나가면은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걸 회의 참석한 거라고 볼 수가 있나요? 이거 사실은 검증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검증해 보니까 그날 비행편이 없었다 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그 시간에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겨우 2007년 5월 29일, 2007년 7월 13일 몇 개밖에 없어요. 이거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미자님, 김민석 축지법의 귀재. 또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축지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거는 시간상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야말로 정말 국무총리는 1인지야 만인지상이라고 하고 이 좌파 정부는 도덕성이라는 거를 크게 늘 내세우는데 이렇게 지금 이 청문 자료부터 해명이 부실한 총리를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끼고 도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느낌도 저는 살짝 드네요. 일단 주요 의혹과 해명
요것 좀 한번 쫙 한번 네. 일별해 5가지 의혹입니다. 일단 재산 증식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재산 증식 과정은 5년간 세비 포함해서 여기 우리 표로 잘 만들었군요. 네. 순수입이 6천만 원에 불과한데 재산은 그 기간에 7억 9천만 원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 네. 근거를 대라라고 했더니 조의금, 출판 기념회, 장모한테 받은 거 2억 해서 숫자는 딱 맞췄습니다. 대충. 야, 근데 정말 조의금과 출판 기념회를 합쳐서 4억이다. 저게 이제 전체가 3건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럼 한 건에 보통 1억 5천만 원 이상씩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1억 6천만 원, 네. 7천만 원? 저 이거 이제 앞으로 간단치 않네요. 이거 법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네. 지금 주진우 의원이 네. 저 부분을 계속 그렇죠. 검은봉투법 발의해라. 검은봉투법. 네.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만든다면 네. 이거 진짜 이번에 국민들이 만천하에 알게 됐거든요. 네. 야, 출판 기념회 한 번 하면 몇 억이 들어오는구나. 네. 이거는 정치인에게 합법적으로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주는 거를 그냥 길을 네. 열어놨거든요. 네. 검은봉투법.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의금 출판 기념회 그다음에 자기 결혼식 해갖고 그게 전체가 4억 1천만 네. 원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정말 억대로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단 재산 증식 과정에서 저게 의혹이고, 네. 그다음 그거를 재산 신고에 일단 지금까지 누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재산 신고 누락도 지금 의혹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뭐라고 하냐니까 그거 저 밀려있던 추징금 내는데 다 썼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돈을 그 해에 다 쓰면 신고 안 해도 돼요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장롱에다가 지금 집어넣어놓고 써놨다. 지금 이런 얘기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억나네요. 노웅래 의원이라고. 네. 노웅래 의원 옛날에 네. 그 압수수색했다가 예. 장롱에서 장롱에 있어. 네. 그 현금다발 나왔죠. 장롱이 현금을 잉태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저 근거를 제시 못하는 게 네.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현금 형태로 많이 보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이었나요? 경기지사 시절이었나요? 저 페이스북 하면서 했잖아요. 왜 장롱에다 돈 넣느냐, 장롱이 이자 주냐라고 하면서.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했었죠. 네. 이재명 대통령. 네. 예.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배추 투자. 자, 세 번째 네. 의혹 450만 원 배추 투자. 네. 그리고 아빠, 아들 관련 아들의 아빠 찬스. 아들의 아빠 찬스. 왜냐하면 예. 아들이 그냥 고등학교 때 낸 아이디어가 법안까지 만들어졌던 거. 혹시 이게 입학에 쓰이지 않았냐? 예, 국회의원들이 거기다가 이거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10명이 서명해주고 그다음에 그 고등학생 행사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같이 하고 이랬던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오던데요. 정말 저거 하나만으로도 일반 국민들이 야 아들아 미안해 해야 될 아들한테 뭐 해줬어 신부장? 저는 뭐 해준 거 없어 아들한테 미안한데 저는 지금 일단 조국 대표한테 좀 미안하네요. 네. 조국은 조민 씨 특혜 네. 입학 과정에서 네. 그거 하나로 어쨌든 지금 실형까지 갔잖아요. 네. 몇 년에 걸쳐서 대법원까지 갔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 유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입법 청원 한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대학 입학 원서에 쓰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끝인가요? 근데 그거는 검증이 됐나요? 원서에 쓰지 않았다는 게? 아니요. 멘트. 그쵸? 쓰지 않았대요. 네. 그러니까 하려면 대학에다가 그렇죠. 조회도 하고 해야 네. 되는데 이게 또 저쪽 다른 대학이어가지고 네. 오래 걸립니다. 자, 칭화대 또 법학 석사. 네. 이 같은 경우 표절에다가 두 번째 그러니까 도북자, 반도자 저런 표현을 쓴 것이 문제가 되는데 도북자는 뭐 어휘상 도망쳐서 북한을 도망한 사람인데 네. 반도자는 저 반자가 배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배반이야 배반 네. 할 때 반자죠. 근데 그게 배신자라는 사전이 있느냐라고 지금 되치기를 합니다. 저래서 준 거 아니야? 중국이나 북한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우호적인 그런 태도 아니에요? 저게 바로 탈북자는 반도자다. 도북자다. 탈북자 새끼들이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들이 다 운동권이었잖아요. 탈북자들한테 욕하고 이랬던 사람들. 그 임수경 전 네. 의원 같은 경우에 네. 뭐 배신자라고 했었고요. 예. 그러네 배신자라고 쓴 분이 임수경 네. 통일의 꽃 임수경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주로 종북 활동이나 네.
북한에 관해서 알 수 없는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로 저런 표현들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일종의 북한, 중국 이런 체제에서는 그런 표현을 써주는 사람들이 일종의 우호 세력 아닌가요? 네. 중국의 그러네요. 중국 입장에서 네. 탈북자라고 쓰는 것은 중국 입장에 반하니까 중국 네. 입장에 맞는 합당한 표현을 쓴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럿거스대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는 이 점도 제가 이게 말입니다. 퍼플렉시티에 물어보니까 네. 얘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했어요. 미국의 일반적인 로스쿨은 주로 JD, 주리스 닥터라는 학위를 수여하며 연구 중심의 법학 박사 학위는 일부 로스쿨에서만 제공을 합니다. 하면서 럿거스 대에는 그런 학위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게 럿거스 로스쿨에서 연구 중심의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과정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몇 년이 걸리는지에 대한 공식 답변은 없습니다. 다만 이 대학원에서 법학 관련 범죄학 같은 뭐 이런 관련 법학이 아니라 법학 관련 박사를 받으려면 해당 학과 럿거스 스쿨의 법정의학과 박사과정 요건은 보통 5년에서 7년이며 이는 로스쿨의 박사 학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무슨 설명이냐. 럿거스 대학에서는 로스쿨은 일반적인 연구 중심의 법학 박사 학위는 주지를 않고 주로 이제 변호사 되는 과정 이런 과정들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사실은 아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김민석 후보 측에서 자료를 촘촘하게 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뭐 럿거스 대 로스쿨 박사학위 관련해서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뭐 클리어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몇 년을 학교를 등록을 해서 다녔는지 이런 공식 정보가 지금 정확히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저 럿거스 로스쿨이 여기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럿거스 로스쿨이 있다니까요.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의 로스쿨 무슨 뭘 받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학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 이런 걸 받은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미국 변호사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헌법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랬었어요. 헌법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 김민석 김민석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 때 국보법 위반 등 미신고 의혹 이게 이번에 이게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변호사 미국 로스쿨 입학해가지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당시 범죄 이력을 알려야 한다는 고지 의무를 지켰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맞습니다. 않았다. 제가 요거 보고 또 딴 소리 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요 부분은. 그 기사도 있었으니까 뭐 그 부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럿거스 뉴저지 주립대학교 뉴욕 캠퍼스 로스쿨 지원 시 제출했던 서류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후 변호사 시험 했는데 미국 변호사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학비와 등록금과 로스쿨이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월 450만 원씩 받았다는 거죠. 근데 제 느낌으로는 요 450만 원으로 학비와 생활비가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2005년에서 2011년 이 기간 동안에 그 지난번 7억 2천만 원 그것도 요 기간에 있었습니다. 7억 2천만 원 그 3명으로부터 7억 2천만 원 받았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게 2008년인가 그랬기 때문에 요 기간 사이에 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저기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았던 시절에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어떤 확인되지 않은 금전 거래 또는 후원 이런 것들을 받았던 것은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인도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명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 정당한 돈이다. 그렇지만 자료는 없다.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후원자는 왜 김민석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후원을 했는가? 그게 제일 이에 대한 이제 의혹이 그게 제일 의혹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자들이 열심히 정리를 해서 의혹을 또 지금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후원자가 땅을 샀답니다. 땅을 8억에 샀는데 나중에 80억으로 이 값이 올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TV조선이 어젯밤에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의혹 중 새로운 의혹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강신성 씨.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 우리가 450만 원 네. 배추 투자를 도와줬던 예. 그 유학 자금과 그리고 또 정치 자금 네. 계속 지원했던 강신성 씨가 한목에 50억 대출을 받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땅을 한 8억짜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8억짜리 땅을 샀습니다. 네. 이 8억짜리 땅을 가지고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대출을 받았는데 여기를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로 지정을 해달라 네. 해서 지정을 해달라 그랬는데 딱 지정을 해줍니다. 어느 시점에 정읍시에서 네. 정읍시에서 이 업체를 이 사람이 땅을 사고 난 직후에 예. 2011년 6월에 땅을 샀는데 바로 그 다음 달에 네. 정읍시가 이 업체를 폐기물 처리를 위한 업체로 지정을 해주고 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사업 부지를 8억짜리 땅을 네네. 감정 평가를 받았더니 네. 80억으로 감정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8억짜리로 땅을 사고 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시설 업체로 지정을 받고 네. 그다음에 그 땅을 다시 감정 평가를 넣었더니 80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80억이 나왔으니까 네. 이 80억으로 나온 땅을 가지고서 은행에 대출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가 나왔느냐? 50억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나는 땅 살 때 8억이 들어갔는데 네. 대출은 5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68, 48, 6배의 가격 정도로 올랐고 자기 실질적인 이익은 한 5배 정도를 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 대박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냥 거의 적숙 아무런 빈손으로도 예를 들어서 빈손으로 사업 자금 50억 원을 챙긴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누가 지정을 하느냐? 시에서 시장이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요 시장이 당선되고 이제 운동을 할 때 선거 캠페인을 할 때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찾아서 이제 선거 운동은 벌여졌고 김민석 당시 최고위원도 유세를 위해서 한 차례 방문을 했더라 하는 리포트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김민석 후보와 어느 정도 가입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치권에 일반적으로 일반적 상식에 기반할 때 정치권이나 이런 권력에 입김이 없이는 이 정도의 대출이나 인허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패턴이다. 패턴. 일종의 패턴이다. 우리 저 신부장이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패턴 추적자. 왜 꼭 이런 폐기물 시설, 혐오 시설, 폐기물 시설 무슨 뭐 이런 것들 주위에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이 대출을 받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도시 계획 시설 시행사로 지정해 주세요. 아마도 이게 인허가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시장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인허가 사항인데 이 인허가 사항 일 중에서 이 일이 좀 험한 일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제 주위에서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인허가 사항인데 이런 패턴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영길이 형. 송영길 먹고산이점 연구소. 송영길 전 의원이 그 이른바 돈봉투 사건 때문에 계속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봉투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당시에 다른 게 그때 먹산이점 연구소인가요? 맞습니다. 먹고산이점 연구소인가가 있었는데 당시 검찰에 들어간 영장의 내용 중에 하나가 새롭게 뇌물죄가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은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소각 처리 시설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박모 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른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주요 후원자였습니다. 그렇죠. 후원자였는데 이 사람이 후원을 한 시점에 법을 고쳐서 그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과정에 영향을 좀 행사해 달라. 우리 내 회사가 지정을 받도록라는 로비를 벌인 것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다.
그렇죠. 하는 내용이 송영길 전 의원의 공소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고 이게 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맞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의심을 하고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여기에 정치력은 4천만 원이지만 네. 실제 전체 규모로는 한 3억 원 가까이 네.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신성 씨는 그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후원을 하고 돈을 빌려주고 배추 투자 대신해서 450만 원씩 해주고 할 때는 이 사람이 그냥 착한 사람이어서 누구 도와주는 사람 아니잖아요. 다 이익이 있는 거죠. 반대급부를 네. 원하는데 네. 그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네. 총리가 되면 되돌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이 폐기물 업체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제가 예. 들은 얘기가 또 뭐가 있냐면 예. 경기 동부연합 관련해서 예. 경기 동부연합이 뭘로 먹고 사는지 아느냐 운동권들이 뭘로 먹고 사는데요? 그 경기도 성남 일대에 폐기물 업체 하고 있을 걸? 어머나. 예.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언론이 이 폐기물 업체와 관련한 지정과 그다음에 특혜 이 부분을 탈탈 털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이다. 정치장 관련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사실 뭐 취재력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만 예. 그 이 폐기물 업체 관련해서는 이게 인허가 사항이고 환경 기준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 압박도 넣을 수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하는 네. 그러니까 정치가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많은 맞습니다. 그 파트거든요. 근데 아주 공교롭게도 강신성 씨도 그렇고 여기 지금 송영길 사건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지금 폐기물 업체들이 이렇게 끼어들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 지자체만 해도 200 몇십 개잖아요. 네. 그 200 몇십 개마다 다 폐기물 네. 업체들이 있을 거고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노출이 돼 네. 있지만 네. 지방만 내려가도 잘 모르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른바 주먹들이 네. 왜냐하면 이게 뭐 혐오 시설이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주먹들이 하고 예. 불법적인 로비 뭐 이런 거 있는데 운동권들이 만약 지금 경기 동부연합 하시니까 네. 네. 운동권들이 그걸 잡았다. 네. 일부. 그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예. 야 뭔 소리야 깡패 밀어내고 운동권이 잡은 지 오래됐어. 예. 그 저 갑자기 그게 떠오른데요. 영화 배트맨 그 고담 씨의 더러운 하수구에서 그걸 이렇게 그게 보면 막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네. 막 양복 입고 있지만 예. 실제로는 그런 하수 처리장 뭐 이러고 거기서 배트맨의 숙적이라고 하는 뭐 펭귄 이런 것 펭귄 이런 네. 거 막 오염 시설이 탄생하잖아요. 네. 이게 운동권들이 정치에 이제 전면에 나온 게 또 586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운동권들이 586이 나와 가지고 이 서울을 대한민국을 고담시로 만들어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예. 이지님이 우리 동네 종중산도 개발 금지 구역이었는데 예. 특수 작물 종묘 사업자가 평당 5만 원에 사서 개발을 하니 사람들 말이 저건 행정기관에 뺏길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 근처 땅이 평당 8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전국에 아닐 텐데 이런 게 사실은 정말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네. 조선일보나 이런 그 명문화된 언론사 말고 탐사 보도를 개인적으로 따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있다면 주로 좌파 언론을 만들어서 네. 무슨 뭐 술자리 사건 막 이런 거 이제 창조해내고 이제 이러는데 네. 사실은 이런 부정부패만 팩트 파인딩하는 이런 언론인들이 참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참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좀 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예. 예. 그러니까 사회적 감시를 사실은 현장에 가서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참. 네. 그래서 저희 뭐 어디 지방에 계신 언론인들 이제 연락 닿으면 저희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 저희가 함께 취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보도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 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2억 돈을 받아서 월 450만 원으로 불려준 이 월 450만 원이면 1년이면 5,400만 원이고 말입니다. 27% 투자 수익률. 2년이면은 이게 1억 800만 원입니다. 네. 2억을 투자했는데 2년 만에 절반이 그냥 돌아가고 내 돈은 그대로 있다. 4년이면 원금이 회수가 가능하네요. 네. 대박이잖아요. 일단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 좀 주시고 두 번째 저 좀 투자 좀 하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금단지 배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요것도 좀 아시면은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제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다.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배추 농사 네. 투자했다니까 네. 그 배추밭이 어딘지 네. 이건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료 제출은 안 하더라도 네. 그럼 강신성 씨가 투자했다 그러니까 네. 물어봐가지고 사업체가 뭐냐? 예, 그거는 묻는 게 언론의 의무입니다. 네.